네, 이번 시간에는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 물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외울 게 상당히 많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것도 그냥 외운다기보다는 조금 외우는데 선생님이 좀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죠. 그 지구에 지각이 있잖아요. 그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이 무엇인가? 자,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하고요.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하고요.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달라요. 왜냐하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매우 얇은 요 겉에 얇은 층 여기를 우리가 지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얇은 층을 지각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구의 구성 요소는요. 우리가 태초에 이제 우주가 형성이 될 때 생각해 보면 지구 중심에 철이 많거든요. 철 성분이. 그래서 지구의 구성 성분은 철이 가장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각의 구성 성분은요. 우리가 규산형 광물이 가장 많다라고. 규산형 광물이 많다라는 건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 우주의 구성 성분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자, 이 우주, 전체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체 우주에는 태초에 수소하고 헬륨이 가장 많았죠. 따라서 우주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수소, 그 다음에 헬륨, 수소와 헬륨이 가장 많다라는 거, 요거 두 가지 기억해 주시고, 그 우주 중에서도 이제 지구로 들어옵니다.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이제 핵융합 반응들에 의해서 이 수소와 헬륨 등이 핵융합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지구 내부를 구성할 때는 태양계를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철까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얘들이. 그래서 지구 내부에는 철과 니켈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게 바로 지구는 철입니다. 철이 많고요. 그 다음에 규산형 광물 순서이기 때문에 산소, 그 다음에 규소 순서로 많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구 중에서도 또 지각, 우리가 잘 밟고 있는 이 지각에 대해서 또 많다 그러면 지각을 구성하는 건 철이 빠지는 거예요. 철은 중심에 있으니까 철이 빠지면 또 뭐겠습니까? 바로 산소가 가장 많고 규소, 이 순서가 온다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쉽겠죠? 산규, 알철, 카나크마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바로 뭐다? 지각의 구성이다. 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살고 있는 우리 생명체 또 4개 정도만 기억할까요? 네, 생명체. 우리 인간 같은 생명체, 동식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것 중에서는요. 산소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가 그 다음에 수소. 이 순서로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얘들이 많이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체는 산소, 탄소, 수소 순서구나. 자, 지금 얘기했습니다. 우주는 수소가 가장 많고 지구는 철이 가장 많고 지각은 산소와 규소, 생명체는 산소와 탄소 순이다. 뭐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이 그 교과서 오투 문제지 오른쪽에 보면은 자, 우주를 구성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건 누구다? 수소, 그 다음 헬륨이다. 대부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지구는요, 철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구 중심에 철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산소, 규소. 그래서 규산형 광물이 많고요. 자, 해양, 산소, 수소, 염소로 써 있네요. 해양 넘어가고요. 대기는 알고 있잖아요. 질소 78%, 산소 21%이 정도 등등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지각에 대해서 얘기하면 지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중에서도 이 지구 내부를 제외한 어디? 이 겉에 껍질. 이게 바로 지각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중에서는 규산형 광물이 가장 많다. 규산형 광물. 자, 규산형 광물의 구조식이 보통 SiO4거든요. SiO4의 4-인데 그러면은 산소는 4배잖아요. 규소에. 그러니까 보통은 산소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각에는 산소가 가장 1등이구나. 그 다음이 규소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정도. 앞글자만 따서 산규, 알철, 카나크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산규, 알철, 카나크마, 산규, 알철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규산염 광물이 약 92% 차지한다. 이 정도. 자, 생명체. 생명체는요, 기본적으로 좀 이따가 다 다루겠지만 산소가 가장 많고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소가 결합할 수 있는 팔이 4개거든요. 이 결합할 수 있는 팔에 또 다른 탄소 또는 또 다른 산소가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예요. 산소와 수소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하기 때문에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한 게 생명체에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산소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탄소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유기물로 되어 있다. 유기물은 탄소를 포함한 화합물을 유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탄소 화합물이 대부분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지각으로 돌아와서 지각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광물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규산염 광물이라고 했죠.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건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거다.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SiO4의 포-가 가장 기본 골격이에요. 왜냐면요, 우리 규소의 전자 배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규소가 주기율표상에서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주기율표상에서요, 놀라운 걸 보게 될 겁니다. 자, 1족이 있고 2족, 3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있는데요. 여기에 수소가 있고 여기 헬륨이 있고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이렇게 있거든요. 자, 우리 여기는 족이 의미하는 게 뭐였죠?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수였어요. 원자과 전자가 1개, 2개, 3개, 4개라고 했어요. 자, 탄소 여기있죠. 탄소는 2죽이니까 껍질이 몇 개, 전자 껍질이 2개이면서 마지막 껍질에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겠어요? 4개가 있는 게 탄소죠. 그렇다면 그 밑에 바로 누가 있습니까? 규소가 있죠. 규소는 껍질이 탄소보다 하나 더 많겠네. 3죽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껍질이 몇 개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4개가 있는 거예요. 아, 4개가 있다는 건 뭐냐면 탄소든 규소든지 간에 내가 마지막 껍질의 전자를 4개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마지막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8개의 전자를 채우고 싶다. 그 얘기는 또 다른 전자를 4개를 받고 싶어 하는 애다. 즉 공유 결합을 몇 군데, 하나, 둘, 셋, 4군데, 하나, 둘, 셋, 4군데, 최대 4군데에서 공유 결합을 하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기본 골격. 그러니까는 규소와 산소가 기본 골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규소에 결합할 수 있는 팔이 4개니까 여기에 각각에 산소가 붙는 거죠. 이렇게 4개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산소는 전하량이 2-거든요. 2-. 규소는 4+예요. 자, 그러면 전체 전하량이 뭐가 되는 거냐면 4-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규소의 전자 배치는 14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다. 그 얘기는 4개의 최대 원자와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를 만들게 되는데 규소 하나가 4개의 산소와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 구조는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들 메테인 구조하고 똑같아요. 4개의 원소와 결합을 하면요, 가장 안정한 구조는요, 이런 정사면체 구조예요. 그래서 이 규소도 규산염 사면체를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규소 1개가 산소 4개와 결합해서 공유 결합을 해서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음전하를 띠고 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음전하. 왜냐면 산소는 2-거든요. 규소는 4+이기 때문에 전체 전하량은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규산염 광물이 여러 가지 규칙에 따라서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규산염 광물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네. 이때 규산염 광물이 되려면요, 아까 규산염 사면체는 음이온이었잖아요. 음전하. 규산염 사면체는 아까 음전하였죠. 음전하. 그런데 이 광물은요, 이 음전하를 띠고 있는 사면체가 SiO4 4-가 음전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떤 양이온들과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해가지고 전하량이 0이 되게끔,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게끔 결합을 하는 그런 애들을
규산형 광물이라고 하고 그 광물이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규산형 광물의 결합 구조가 가장 단순한 것부터 복잡해지는 단계로 가는 게 바로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독립형은 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규산형 사면체에 홀로 있는 게 바로 독립형입니다. 감람석이 대표적인데요. 얘는 아까 SiO4의 4-라고 그랬죠. 여기에 마그네슘이나 철, 자, 마그네슘 2+, 철 2+, 이런 애들이 붙으면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서 이루어진 게 가장 기본적인 독립형 구조다. 독립 사면체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람석이 대표적인 광물이에요. 자, 이런 독립형 구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산소, 자, 지금 여기 요거 하나가 지금 SiO4죠. 그리고 여기 하나가 또 SiO4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 중에 여기 하나, 산소 하나를 어떻게 공유하는 거예요. 산소 한 개의 산소를 어떻게 하고 있다? 옆에 있는 규산형과 공유하죠. 자, 산소 하나씩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공유하죠. 가운데 있는 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애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양 끝에 있는 얘를 두 개를 공유했네. 그렇죠? 한 줄로 이렇게 공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규소와 산소의 개수의 비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감람석은 1대4가 되죠. 규소 하나에 산소 4개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단사슬 같은 경우는 하나를 거의 평균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대3 정도의 비율로, 1대3의 비율로 규소와 산소가 1대3의 비율로 결합하고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복사슬은요, 복사슬은 좀 복잡한데 이 단사슬이 두 개가 나란하게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가운데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거라서 단사슬 두 개가 엇갈려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게 각섬석이 있고요. 판상구조는요, 판상구조는 산소 3개를 공유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하나가 지금 규산형 광물이죠. 근데 여기 양옆에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결합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몇 개를 공유 결합했다. 여기 하나, 내 거 하나, 내 거 2개, 내 거 3개. 그러니까 3개의 산소를 공유하고 있다. 여기서 하나, 여기 볼게요. 자, 여기 하나, 둘, 양옆에, 그 다음에 아래. 요거 지금 파란색 칠한 게 지금 하나씩 공유한 거죠. 산소를. 산소 몇 개를 공유했다? 3개를 공유했다. 좀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판상구조. 그래서 얇은 평면구조가 되는 것이고, 더 복잡하면 이제 석영과 장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수정과 같은 모양, 산소 4개를 공유했다. 자, 요거는 기억해 줍시다. 기억한 거는 여러분 다 어렵지만 여기 독립형은 혼자 있다. 혼자. 얘는 혼자예요. 혼자. 네. 그 다음에 판상은 산소 3개를 결합했다. 망상은 산소 4개가 결합됐다. 그래서 규소와 산소의 결합의 비가 여기는 1대2, 망상은 1대2다 정도 기억해 주시고, 단사슬은 1대3, 독립형은 1대4예요. 네. 뭐 여기는 좀 써주긴 할 텐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4대10이라고요. 2대5까지는 너무 힘드니까 외울 필요 없지만 어쨌든 점점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으로 갈수록 더 복잡해지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외울 게 좀 많죠? 복잡해지는 구조다. 특히 판상은 몇 개를, 산소 3개를 공유했고요. 망상은 산소 몇 개를, 4개를 공유했다. 전부 공유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 이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이 정도만 기억 일단 해주세요. 자, 우리 주변에는 탄소 화합물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탄소가 마찬가지로 4개의 전자를 공유할 수 있는 거죠. 탄소 같은 경우는. 탄소 원자과 전자가 4개다 보니까 4군데에서 공유 결합이 가능하다. 그래서 메테인 같이 이렇게 4군데에서 공유 결합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자, 탄소는 사슬 모양 이렇게 쭉 연결될 수도 있고, 가지처럼 중간에 연결될 수도 있고, 고리를 만들 수도 있고, 2중, 3중 결합도 할 수 있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지각, 생명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누구냐? 네. 지구에서는 철이 가장 많다고 그랬고, 지각에서는 누가 가장 많다고 그랬어요? 산소. 생명체도 산소라고 그랬죠? 가장 많은 거 산소였어요. 자, 규산형 광물에서 규소는 원적 간접 몇 개라고 그랬죠? 4개라고 그랬죠. 규소는 탄소 밑에 있어서 원적 간접 4개, 결합 4개 가능하다. 규산염 사면체는 규소 몇 개, 1개가 산소 몇 개, 4개로 그렇게 해서 규소 하나가 산소 4개를 어떻게 정사면체 구조로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게 바로 규산염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얘는 음이온을 띈다 그랬죠. 자, 이런 규산염 사면체가 다른 사면체와 결합해서 광물을 만들 때는 서로의 뭐를 공유한다고 그랬죠? 예, 끝에 있는 산소 원소를 공유한다 그랬죠. 점점 복잡해지는 구조로 간다. 탄소화합물입니다. 탄소화합물에서 탄소는 원자과 전자 몇 개? 마찬가지로 4개다. 자,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된다. 네, 여러분들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죠. 자, 얘들도 전부 우리가 탄소, 수소, 산소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탄소, 수소, 산소 공통적으로 탄소, 수소, 산소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단백질은 거기 플러스 질소까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에서 이런 암모니아가 부산물로 만들어져서 얘를 오줌으로 우리가 바꿔서 내보내는 역할을 해주는 배설계도 배웠었죠. 자, 에너지원 사용되고요. 탄소 사이에 단일 결합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중결합, 고리, 삼중결합 형성할 수 있죠.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좀 규산형 광물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들. 네, 수고했습니다.